안녕하십니까. 운명 떴다방 시간입니다. YCN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그 운명이나 그 운을 개선하는 것 이런 것 등에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풍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김기학입니다. 네, 그 신통 기문둔갑을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김정구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구입니다. 네. 풍산 선생님은 저번 주에 오시기로 했었는데 어디 촬영을 나가셨죠. 네. 그래서 저번 주에는 김정구 교수님이 다른 소장님하고 같이 또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예산지방과 아산지방, 세종시 그리고 천안시를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익공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조순 옛날 하는 총재의 아주 먼 이 조상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익이라는 공회에 그 유택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소를 유택이라고 합니다. 유택하고 그 사당 제시를 가봤고 또 홍가신이라고 해서 TV에 옛날에 이모강의 난이라는 그 영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임진왜란 때 네. 홍주 홍성 지방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난리가 일어나요. 그게 이모각이라는 사람이 난리를 일으키는데 홍가신이라는 분이 그 난을 평정을 합니다. 그래서 청란 1등 공신을 받은 홍가신 이제 그 선생님 유택가. 네, 홍가신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잘 아시는 한명의 선생. 네. 예. 그분은 이제 천안 수신면에 있습니다. 그분의 또 유택, 그리고 세종시 세종청사 정면에 약 한 3천여 평에서 4천여 평 크기로 초려공원이라고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려? 초려. 네. 근데 웃기게 그것이 삼고초려하고. 초려라는 것은 그분의 호입니다. 네, 삼고초려 예, 있죠. 예, 네. 상고초려의 초려 그 글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초려가 초가지붕에서 염막을 짓고 사시는 분들을 초려라고 하지요. 그분은 벼슬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인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벼슬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장생 그 유명한 김장생 선생의 고제 사면 중에 한 분이십니다. 고제 사면 중에 송시열 선생하고 이 초려 선생님하고 또 송시열 선생의 그 사촌 형님 되시는 그 입이 뭐 또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세 분이 그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벼슬을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의 특징은 왜 재밌냐면 세종시 청사 앞이면 땅값이 얼마 되겠어요? 아마 억대는 되겠지요. 거기다가 3,000평에서 4,000평 규모로 그분 산소 때문에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웃기지요. 예. 그러니까 가보면 사람들이 의외예요. 공원이라고 해서 쑥 들어가 보면 산소가 3개 큰 거 딱 있어. 그분 아들 거. 또 한 분은 또 다른 분인 것 같은데 3분 산소가 딱 있는데 세종청사 정문 코앞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대단하구나. 그럼 오늘 그 또 주제가 개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공원에 훌륭한 묘를 썼는데 그렇게 어떤 조상님의 어떤 산소나 묘를 그렇게 훌륭한 곳에 둔다면 자손들한테 발복이 된다든지 개운이 되는 영향도 있는 건가요? 실제로는 산소하고 얽힌 특히 이건 이제 음택풍수입니다. 음택풍수하고 얽힌 사실 그 일들은 굳이 개운이라고 보기보다는 발복에 더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현대 과학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우리가 쓰던 핸드폰을 내가 폐기 처분을 해요. 그렇지요. 그래갖고 배터리도 나가서 그 핸드폰을 어느 구석에다 처박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을 내가 찾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찾을까요?
그 핸드폰은 죽어 있는 것 같겠지만은 그 내장된 메모리에서는 일정한 어떤 전파가 발생을 하겠지요. 그걸 갖고 우리는 추적을 하게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이 산수에 얽힌 발복론 개운법은 조상이 돌아가시면은 그 조상이 돌아가신 그 시신을 우리가 흔히 명당이라고 하는 사실 명당이 아니라 혈입니다. 우리가 이제 풍수를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네. 명당은 실제는 산소 앞에 펼쳐져 있는 마당. 마당을 명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밝을 명자, 뜰당자, 마당당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명당이고 실제는 혈입니다. 혈, 네. 구멍혈. 그 혈에 풍수사들이 주장하는 가장 좋은 혈에다가 모시게 되면 땅에서 올라오는 지기와 조상의 유골이 만나서 반응을 일으키죠. 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어떻게 돼요? 전자화가 돼서 공중에 펼쳐지면 그것을 누가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 어머니가 LG 전자 제품이라면 나도 똑같은 LG전자니까 LG전자하고 연결이 잘 되겠지요. 011은 011끼리 연결이 되고 010은 010끼리 연결이 되듯 이제 그렇게 연결이 돼서 좋은 기운이 전달해 간다. 또 에너지를 증폭시켜 줄 수 있다. 이제 풍수는 이런 발복론입니다. 그런데 풍수에서 개운론은 좀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냐면 운에는 사실 후천운과 선천운이 있는데 풍수는 확실히 발복 개운하면 그 후천운을 이용을 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후천운과 선천운을 이제 서로 똑같이 5대5로 보야 되느냐 아니면 3대7로 봐야 되느냐 이런 여부가 사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풍수에서 개운놀이라는 것은 당대 발복을 받는다 사실 문헌에는 써 있지만은 그런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 이제 이런 논리에 빠져서 조선시대 명당 풍수가 유행했지요. 풍수에 피해가 막 발생했고 남의 산소를 막 그냥 무단으로 침입해서 자기 조상의 유골을 파놓는 그런 일들. 그리고 산송이라고 해서 산소 가지고 송사가 막 100년, 200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게 이제 폐해지요. 그러면 그 폐 중에서 이렇게 남의 산소를 이렇게 뭐 몰래 이렇게 사용하는 것 그것도 이렇게 뭐 발복이 되고 그렇습니까? 우리 풍수사들은 그렇게 되면 천벌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풍수 신앙론에 빠져버리면 이것저것 안 보이겠지요. 앞뒤 안 가리는 거지요. 흡사 조선시대 어느 일정한 조선시대 실제 중엽 정도에 가면 거의 풍수가 신앙처럼 그냥 돼버리죠. 풍수가. 그 부분에서 제가 실제 경험했습니다. 우리 선친께서 산소 묘를 봐주는 대신 그 산에 나무를 떼고 이렇게 수십 년간 했던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참초를 하면서 이거는 암흑의 산소니까 내가 나중에라도 내가 없더라도 잘 봐야 된다. 근데 한 15년쯤에 그 제 고향에 살던 전 형님이 그 산소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그 위에 이제 쓴 거죠. 그 나중에 이제 발각돼서 그거를 제 어머니하고 형님하고 그 판사 앞에 가서 그 증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셋째 아들이 아주 굉장히 재산을 모으고 그 묘를 쓰고 자기 아버지 묘를 시신을 그 관 위에다 그냥 파내지도 않고 올렸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100억대 돈을 벌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인도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경험도 제가 직접 한 걸 보면 예전에 아닌 게 아니라 70~80%는 다 산소 송사다 이랬던 걸 보면 그 뭐 한 100년 지나면 기운이 바뀐다고도 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래서 풍수에서는
특히 현공풍수라는 풍수가 있는데 현공풍수에는 삼원 구운 이렇게 해서 무려 막 그냥 그 지기를 막 그냥 1800년까지 막 보기도 하고 황당하게 어쩔 때는 360년도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근데 사실 풍수가 어느 쪽으로 빠져들어가면 그게 좀 이기로 그냥 빠져들어가면 무한 증폭이 되겠죠. 사람의 뼈라는 것은 필시 100년이 되면 삭아서 없어지기 마련인데 또 어떤 곳에는 뭐 저도 이제 풍수를 하는 사람이니까 저 오래된 그 집안에 산소를 이장한다든지 이럴 때는 일부러 가서 봐요. 그러면 어떤 집안에는 아주 회로 해서 진공 상태를 잘 만드는 데는 시신이 썩지 않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간혹. 그런 거 빼놓고는 땅에다 묻었을 때는 100년 되면 다 썩는다고 봐야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교에서도 제사를 우리가 지낼 때 5대족부터는 밖에 나가서 시제라는 걸 지내잖아요. 4대족까지는 안에서 지내드리고 그래서 일대를 대략 약 한 25년 정도로 본다고 하면 100년 정도. 100년 정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제 특히 이제 나라에 공적이 많으신 분들은 나라가 불천이라고 해서 계속 영정을 모시게 하는 신이 있습니다. 신이 흩어지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현대를 얘기하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실 우리들이 저도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과연 간합을 해야 될까? 저도 이 학문을 했으면서도 그런 이제 어찌 때는 회의감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예, 저도 20대 때 이제 유럽 스페인에 가서 이제 잠시 산 일이 있었는데 그 공동묘지를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는 4층으로 합니다. 1층, 2층, 4층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이 한 20년 전에 결코 한국보다 못한 것도 아니고 여름 휴가도 몇 개월씩 하고 병원 뭐 다 무료, 학교 다 무료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땅에 따라 그게 다른 건지 물론 그 속내정은 뭐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고정관념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참 다른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을 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발복을 그건 이제 조상으로부터 내가 받겠다는 의미가 더 큰 거죠. 개운이라고 하면 주관적인 내가 더 노력을 하고 뭐 팔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한 측면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개운이라는 것이. 사실 이게 참 복잡한 풍수를 사실 어떻게 저 선생님께서 그 풍수의 발복 개운을 얘기해서 얘기가 점점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 말씀은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800년 전 정도 인물이 되겠죠. 800년 전 넘 송나라하면 800년 전도 넘겠지요. 네, 넘습니다. 거의 1000년 전이죠. 1000년 전. 됩니다. 우리나라 고려 시대니까 1000년 전에 중국의 동아시아 천재였던 주자가 풍수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을 아무리 좋은 명당에 써도 발복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 네가 재래를 올리지 않으면은 발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자가 봤던 풍수의 발복론은 또 이렇게 또 틀려져요. 그냥 조상은 좋은 산수에 모셨다고 해서 무작위로 모든 자손이 잘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야. 조상한테 재래를 청신을 해서 청신이죠. 청신을 해서 조상 기일에 꼭 재래를 올린 사람한테 발복이 일어난다. 혼과 백이 만나는 일이 벌어진다. 주자가 실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논문도 쓴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발복론이라는 것은 사실상 현대에서 우리가 그렇게 주장한 또 어떤 분들은 무조건 잘 된다. 누구나 다. 또 우리처럼 풍수사는 앞에 있는 산을 보고 첫째가 더 잘 되고 둘째는 잘 안 되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 이 발복론은 사실 아직까지 검증을 할 수가 없다. 제가 풍수를 하는 입장에서. 하지만은 이것만은 확실하다. 뭐만은 확실하냐면 우리가 가끔
조상이 꿈에 자꾸만 나타나서 춥다고 막 해서 내가 어머니 아버님 묘소를 파보니까 어떻게 물속에 있다더라.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봤거든요. 저도 한 40년 풍수를 하면서 어찌 때는 재밌게도 신부님이 의뢰를 해서 천주교 묘역을 봐봤는데 신부님의 아버님 시신이 정말로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도 봤고 어떨 때는 또 지금 전라북도 쪽에 있는 모 스님인데 그 스님도 자기가 잠만 자면 스님인데도 자꾸만 조상님들이 나타나서 조상님 산소를 스님 자신이 좋은 곳으로 또 이장했던 사례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다른 거는 차지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 명예가 높아졌다는 차지하고 조상님 실제 산소를 좋은 곳에 쓰면 건강 하나만큼은 좋아질 것이다. 이것은 제가 그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예, 몸의 건강도 좋아지고 정신 건강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는 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역시 그 성인의 말씀은 가슴에 와닿네요. 네. 그 조상님한테 인사 잘하면 당연히 그렇죠. 마음이 착한 사람이고 인사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개운이 되겠습니까? 사랑받는 그렇게 거죠. 보시면 좋겠네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주자라는 분은 장남도 조상을 모시지 않으면은 발복을 할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풍수라는 것은 풍수의 발복론은 참 힘듭니다. 우리가 뜻다방이 뭐 팔자를 갖고 논하지만 뭐 꼭 팔자를 잘 타고나야 그렇게 조상을 잘 모시고 또 자기 개운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지는 일반 사람은 의문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주팔자 모르는 사람도 참 여기저기 다녀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참 어떻게 그게 이해를 또 한 번은 해야 되나요? 실제로 이제 그런 문제가 들어가면 이제 맹자와 순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성악설과 성선설을 첨예하게 부딪히는 이제 부분인데 역시 순자는 법가답게 실제로 성악설을 주장을 하죠.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예. 역시 법가라. 그런데 저는 현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역시 교육이 문제다. 교육이.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강아지를 갖다 놔도 교육을 받은 강아지와 교육을 받지 않은 강아지는 행동 패턴이 틀리다. 그러면 그 말씀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팔자, 사주팔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환경 이런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일 수 있겠어요. 그 뭐 저 사주가 조금 세상적으로 안 좋고 또 이렇게 대운도 좋은 운을 맞지 못해서 힘들면 그걸 지나갈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요? 뭐 방법이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참 사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무슨 방편을 좀 써야 되는지 방편 중에 가장 어떻게 좀 보면 좋다고 하면 그런 지금 뭐 양택이든 음택이든 그런 걸 강구하는 것일 텐데 뭐 어떻게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질문을 하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 그죠? 안 해주시니까 자가 아이고, 지금 죄송합니다. 신고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신고하시는 거군요. 아니 그러면 대답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그 신통 기문둔갑 프로그램 개발하셨잖아요. 그 기문둔갑 쪽에서 어떤 그 임기응변 이런 거에 굉장히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문둔갑이라는 단어 이 자체가 전쟁에 사용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용을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풍수는 아까 말했지만 개운보다 발복 그런 것이 또 좀 뛰어날 것 같고요. 근데 뭐 풍수에도 개운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기문둔갑 개운에 좀 말씀을 해주세요. 뭐 어차피
운이라는 것이 기륭 화복이 있고 때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 한 번은 팔자가 너무 안 좋으면 그러면 어떻게 뭐 빌어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누가 하니까 그렇게 제복이 없으면 길바닥에 나가서 장사라도 해라. 그러면 매일 작은 돈이라도 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개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인적인 노련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천이 있는 거냐. 그러면 후천으로도 부족하다면 조상님께 인사 잘하는 사람이 살아서 어른신한테 공경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개운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팔자 타령만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운둔갑에서는 그래서 김운의 꽃이라고 해서 점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세상이 다 점인데. 그래서 시간과 날짜도 택하고. 아니 아침에 화분한테 물을 줄 때도 오조 노후를 따지는데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수시로 그 김은의 꽃이 일진과 시간을 따지면 지금 시간이 만나면 조금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잠시 일을 미뤄도 되고 최근에도 광주에 가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오전에 가지 마라 했더니 아주 재산이 상당한 분이 이제 뭐 전리성 암이라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시간을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뭐 아전 인수가 됐든 오비일하게 됐든 어쨌든 시간을 미뤄서 아무 이상 없다고 해서 기쁘게 전화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지금은 현대인들이 예전 그런 사주팔자를 믿지 않고 이런 경향도 문제가 있지만 또 그런 것도 또 이렇게 무시하고 또 너무 혹은 또 믿고 거기에 또 이렇게 매몰되어서 하는 경향도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하루가 있는데 시간도 보고 어떤 정성도 들이고 발복도 좋지만 지금 현대에서는 개운을 더 우리가 더 추진하면 어떤지 이런 마음도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그 김운의 개운과 풍수의 개운 발복 그 풍수는 어쩌면 큰 틀인 것도 같아요. 뭔가를 옮기고 그죠? 뭐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가 더 이렇게 묵직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습니까? 제가 받은 생각은 그랬어요. 그리고 김운둔갑은 이제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그 이치에 대해서 좀 알고 알아야 맹신을 피하고 그죠? 또 소홀히 하고 무시하는 것을 면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 개운에 대해서 풍산 선생님, 김기학 선생님 모시고 또 김운둔갑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김정구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 말씀을 지금 하실 말씀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다음 시간에 다시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